오늘은 4월, 5월 청약 예정 단지 중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곳 4군데를 추렸습니다. 검색량이 많다는 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호재가 많은 지역에 쏠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더욱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4가지 통계 지표로 4가지 청약 단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확신과 객관적인 근거를 얻어가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서울의 일자리를 의존하는 베드타운인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하락폭이 서울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생물과 같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근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은 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인근의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풍선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너무 단지 주변의 호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분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너무 급등한 것은 아닌지,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어떤 지표를 우리는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총 4가지 지표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 추세입니다. 급등은 언제나 급락을 동반하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6개월 동안의 가격 추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강남의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어떻게 잘 방어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매매가는 거주가치에 투자가치가 더해진 가격입니다. 전세가는 거주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투자가치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거주민의 급여 수준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민의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하락기에 소득이 높을수록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지표의 수도권 내에서의 상대적 우위와 해당 지역 지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에 따라 A부터 2등급까지 매겨보겠습니다. 우선 보실 곳은 동탄역 해리엇입니다. 해리엇이라는 브랜드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대 BSNC에서 만든 그녀를 위한 미래를 담는 주거 명작이라는 뜻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동탄역 해리엇이 지어질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 제2 신도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역세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앞으로 더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 영상을 통해서 더 설명드릴 테고요. 화성시는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듯 했지만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상승폭은 2.3포인트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던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5.9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2.5만큼 하락하면서 비교적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9.5%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거주보다는 점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4,148만 원이었는데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4,346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이 화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동탄역 해리엇이 위치한 화성시의 지역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관점에서 매매 가격은 C등급, 하락기의 안정성은 A등급, 전세가율은 2등급, 수요의 질은 A등급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입니다. 이곳은 제 구독자께서 꼭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죠. 수용성 중에 수원시의 장안구에 위치해 있고요. 규모도 1125세대로 꽤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신분당선 화서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이 2023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완공만 된다면 눈에 띄게 입지가 좋아질 것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가 나오면 그때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수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처럼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무려 5.7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물론 급등 기간이 짧긴 하지만 상승폭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래의 호재가 너무 선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장안구의 아파트 가격은 2.8 하락에 그쳤는데요. 화성시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가장 선방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율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 반영된 모양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높아진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따라갈지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차이를 메꾸지 못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시도 삼성전자와 1차 벤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4,097만 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 3,706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의 지역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관점에서 매매가격 지수는 2등급,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의 안정성은 A등급, 전세가율은 D등급, 수요의 질은 B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단지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분양할 예정이었는데 이래저래 밀리고 밀려서 빠르면 4월달, 늦어도 5월달에는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역세권 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보로 10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인 준역세권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7호선 타고 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분양 가격만 매력적으로 나온다면 청약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광명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좀 걸리는데요. 광명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4군데의 지역에서 가장 급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무려 5.8이나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던 수원시 장안구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이 18년 중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서 이 점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분양 가격이 좀 착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광명시 아파트가 선방했다는 점입니다. 2.9포인트 하락에 그쳤었죠. 그런데 이렇게 2018년 이후로 급등한 매매 가격을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있지 못합니다. 2013년 이후로 전세가율이 최저치입니다. 올해까지는 입주량이 계속해서 많을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입주량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매매 가격이 잘 버텨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3,601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706만 원보다도 다소 낮은 편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가 있는 광명시의 매매가격 안정성은 2등급, 서울시 아파트 가격 하락기의 안정성은 B등급, 전세가율은 2등급, 수요의 질은 C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여기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입니다. 우선 엄청 유명하신 분이 광고 모델로 TV 광고가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리조트 파크를 표방하는 것처럼 단지 내 삼식 서비스부터 워터파크까지 굉장히 단지 내 부대시설이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미뤄두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인천 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서구는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되면서 검단 신도시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매매 가격 지수는 2.9만큼 상승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을 때 인천 서구는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것은 과거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12.1만큼이나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락 이전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큰 하락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이 꽤나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평균 급여는 3,328만 원으로 인천 평균인 3,270만 원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인 3,669만 원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인천 서구의 매매가격 안정성은 C등급, 아파트 하락기의 안정성은 2등급, 전세가율은 B등급, 수요의 질은 D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양 너려는 아파트의 입지가 좋은지를 보기 전에 지역 분석부터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고 해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지가 다소 안 좋아 보일지라도 분양 가격이 충분히 착하게 나온다면 하락기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양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지표들은 추후에 발생할 호재로 인해서 상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거주민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교통망이 확충되어서 양질의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이어지게 된다면 수요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분양가격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해당 단지가 가진 지역적인 단점들이 추후에 발생할 호재들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청약 정보, 재테크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